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조현병, 불면증 병력자가 철도에 엎드려 있다가 열차에 치여 즉사한 경우 25년간 수차례 입원 치료를 하였고 유서가 없다면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울산지법 2023 가단 101928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17년 12월 3일 일요일 06시 15분경 철도에서 불상의 이유로 엎드려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관련 법리,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이 주요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만일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와 재반 정황,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 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요 우울장애 발병 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그가 주요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쟁점,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알아온 조현병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2014년 6월 3일경 피해망상 등으로 M병원에 내원하여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을 권유받았고, 그 이후 상당기간 동안 위 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 비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에 대하여 2014년 6월 11일경 시행된 M병원의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망인은 현재 구체적인 사고장애 및 지각적 왜곡은 나타나고 있지 않았으나 사고가 미성숙하고 경직되어 있으며 지나치게 구체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누적된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다소 피해적인 사고 양상을 나타내기도 할 것으로 시사되며, 평소 의심이 많고 적대적이며 경계심이 많거나 타인의 반응에 예민하며 자신에 대한 사소한 거절도 기억하고 있거나 자신이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편집적인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인관계의 접촉이 어려울 것으로 시사되고, 자신의 정서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기보다 합리화하려 하거나 투사하는 경향이 있어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빚거나 고립되기도 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정신증적 증상으로 인한 현실 검증력에 혼동이 오면서 인지기능의 저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로 진압력의 상실, 주의 집중의 곤란 등의 퇴화가 동반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바, 약물 치료를 하면서
추후 경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망인과 그 배우자 아이는 원고 웨이와 함께 거주하다가 2015년 1월경 아이가 담도암으로 사망한 이후 2015년 9월경 자신의 언니인 제이의 집을 거쳐 남동생인 K의 집으로 주거지를 옮겼습니다. 망인은 그 무렵 N병원에 내원한 이래로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위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N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담당이 L이 2015년 9월 9일 작성한 초진기록지에도 망인이 환청 피해망상 증상으로 25년간 수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망인이 K의 집으로 주거지를 옮긴 이후에 원고들과 망인 K 사이에 망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서로 의심하고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들은 2017년 4월 13일경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17 느단 1011호로 망인에 대하여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하였는데 망인은 위 법원의 면접조사 및 감정병원의 정신감정을 앞두고 새벽에 K의 집에서 나와 철길 위에 엎드려 있다가 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에 대한 부검 감청서에 의하면 망인에게서 올라잡힌 졸피뎀, 플루라제팜, 아미설 필리드가 검출되었습니다. 망인은 당시 만 66세 고령의 여성으로 자살함 시선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그 이전부터 자살을 미리 준비하였다는 정황은 없습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자신과 자녀들, 남동생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분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을 대상으로 법원에 성년 후견 심판까지 청구하여 법원에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다가 망인의 위와 같은 정신과적 질환까지 더해지면서 망인은 당시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N병원의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은 2015년 9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N병원에서 꾸준히 약물치료 등을 받으면서 증상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담당인은 2017년 10월 31일 망인은 잔류조현병으로 통원치료 중에 있었고 간헐적으로 피해망상이 있으나 금전관리를 포함한 일상생활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는 내용의 진단소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진단소견서는 원고들의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 이후에 망인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 망인의 금전관리 가능 여부에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경과기록지 진단소견서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자신의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를 정상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과적 질환이 호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휴일, 항공기 선박, 열차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